다른 여느 디자이너들과 차별화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매장에서 한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한가할 때가 있으시군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다른 선생님들은 바쁜가? 매장이 지금 더러운가? 샴푸실은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나하나씩 그냥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일단 뭐 예약이 비거나 쉬거나 그럴 때는 다 직원실에 앉아있거나 그렇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라고 써놓고 밥 먹지 않고 딴 데 놀아다니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많이 아쉽죠. 그래서 나 먼저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자.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고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뭐 할 거 없을 때는 직원실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죠. 진짜 중요한데 옛날에 다른 대표님 계실 때 직원실을 그렇게 불렀어요. 곰팡이실. 되게 적절하죠. 그쵸.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쉬운 게 중화 타임을 보고 있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고객들은 다 알잖아요. 이 선생님이 바빠서 나를 체크해 못 해주는 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바쁘지 않은데 나를 체크해 못 해준다? 그러면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고객이 한 명만 있더라도 앉아서 쉬는 거는 내가 미용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다 알고 있잖아요, 고객님들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른 디자이너가 다른 거, 자기 인턴들이랑 정말 친해지는 거. 저는 제 인턴들이 그냥 샴푸만 해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제 고객을 뺏어갈지언정 인턴 성장에 많이 힘을 쓰는 편이고, 친구들하고 계획을 통해서 4천이든 5천이든 나 이번 달에 이거 할 거야, 같이 하자. 그리고 다른 디자이너들과 인턴들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 또 A 받네, 또 바빠.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인턴들이 많잖아요. 많죠. 디자이너들은 쟤 왜 이렇게 느려? 서로 싫어하는 그런 메인 관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제 메인들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조금 더 얘기해봐도 돼요? 네. 인턴과의 관계가 가깝잖아요. 네. 왜 가까울까요? 저는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고, 내 마음을 다 줘서? 네, 너무 다 줘요. 저는 항상 예나나 지민이, 가빈이, 자영이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제가 주는 사랑만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친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제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데 쳐내고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 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 진심을 보여주고 내 팔로우를 더 늘려나가자. 그 진심을 전할 때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교육, 훈계, 피드백, 밥, 술, 간식, 밥 시간 챙기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쵸.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 일할 때 무전을 끼고 있잖아요. 누구누구님 너무 잘했다고. 무전으로 하네요? 네, 일부러 너무 잘했어 라고 그냥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은 나 잘했구나 라고만 알지만, 이 사람을 정말 무전으로 치켜 세워준다면 직원 20-30명이 다 듣잖아요. 잘했나 보네. 진짜 잘했나 보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잘했다더라? 누구누구니 왜 이렇게 했어요, 너 때문에 밀리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 같은 레벨인데 이 사람은 칭찬 듣고 이 사람은 비난을 받고, 그러면 얘는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질 거며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사람이 진짜 못하더라도 고객님 앞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제가 다 수습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서 너 이런 부분 좀 잘못됐어, 조금이 더 고치자 라고 얘기할지언정 앞에서는 이 사람은 자존감을 올려주는 게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요즘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면 내가 깎이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사람이고,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제 인턴을 치켜 올려주면은 이거 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최고 매출은 디자이너 2년차 때 5,400이고요. 그리고 지금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지금 4,500. 3년차 디자이너인데 대박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성과를 이뤄낸 특별함, 어떤 게 있을까요?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성과를 이뤄낸 특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처음에 6개월까지는 굉장히 급했어요. 원래 잠실 롯데월드몰점에 있으면은 A를 많이 준다는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3달 안에는 무조건 2,000을 한다, 디자이너가 되면, 라는 게 있었어요. 3달 안에 2,000을 못하면 소위 말해서 바보, 머리 못한다. 근데 저는 이제 6개월이 될 동안 1,000을 못했어요. 정말요? 네. 재방문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한 40명? 60명? 진짜요? 네. 와, 놀랍다. 너무 급했었죠. 이 사람을 돈으로 보고. 처음에. 네.
처음에 6개월 동안 저희 원장님께서 항상 천천히 가야 된다. 파도가 바위를 뚫지 않고 낮순물이 바위를 뚫는다. 한 발자국 천천히 가서 고객님께 진심으로 해드리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주면은 이 사람은 너의 삐곡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빠지고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명예가 따라오고,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남자라서 안 되나? 여기는 잠실 롯데월드몰이라 뜨내기가 많아서 안 되나? 내가 머리를 못하나? 핑계를 찾게 된다. 그쵸. 무능한 사람은 핑계를 찾고 유능한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때는 1000, 8개월 차 때 첫 2000을 했습니다. 되게 금방 됐다. 마음을 좀 달리 먹으니까 10개월 차 때 3000인가요? 점점 4000, 5000 하게 됐어요. 와, 대박이다. 고객님들께 다가가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들 보면은 빼먹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첫인상이 안 좋다거나 고객님께 말씀드리는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던가 세심한 거 하나하나부터 다시 원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열정만 많았던 그런 신입 디자이너였는데, 열정만 많았지 사실 하나하나 뜯어고칠 게 너무 많았거든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원장님이랑 미팅하고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몇 명의 고객님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랑.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스며들었고, 중요한 포인트 이런 부분을 제 몸에 스스로 적용하니까 점점 물들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랑 트레이닝 한 것 중에서 업세일즈 하는 법 이런 것도 미팅을 나눴다고 하셨는데, 사실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셨어요? 처음에 선생님도 어려우셨었나요? 저는 진짜 어려웠죠.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원장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롤플레잉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원장님께서 듣고 피드백을 주시죠. 아, 이런 부분은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조금 말투가 센데? 이런 사소한 코치를 많이 해주셨죠, 원장님이. 다른 매장 원장님들도 분명히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디자이너들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디자이너들이 마음을 닫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다수지만 원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원장님이 되게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여러 명을 케어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만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고객에게 다가가는 한 끗 다른 특별함?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첫인상이 좋으려면 어떤 걸 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첫인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네이버나 이렇게 머리를 찾고 이 선생님한테 정말 머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이제 정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처음 만날 때부터 이 머리는 안 어울려요, 고객님하고 잘 안 맞아요, 지금 고객님 머리 손상도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게 되면은 고객님은 한껏 기대해서 왔는데 다시 실망감으로 물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사진 너무 이쁜 거 잘 찾아오셨는데요? 라고 칭찬 먼저 해드리는 게 고객님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거 이제 고객님한테 안 어울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닫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디자이너가 라고만 해도 의 표현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애고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면 고객님들은 잘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이 선생님은 날 알아줬네, 이 선생님한테 맡기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첫인상이지 않을까. 고객에 대한 마음을 사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핫버튼이 있을까요?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머리 커트를 하든 제가 이 커트를 해드리고 일주일 뒤에 좋은 일이 있으시면은 또 드라이를 한번 하고 오시라고, 서비스로. 그런 식으로 좋은 날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고객님께 표현해드린다면 일주일 안으로 무조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드라이를 한 번 더 해드린다면 이 사람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올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머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만 해도 저보다 머리를 잘하실 거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터치를 해주면 고객님들이 감동받는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디자이너인데 객단가가 높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케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제 고객님들은, 시술하는 고객님들은 99%는 다 케어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염색 발색력이 좋으려면 모발 상태가 좋아야 되고 컬의 탄력감이라던가 부스스한 느낌을 없애려면 모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님께 당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뿌리 염색? 뿌리 염색만 해도 케어를 해요. 뿌리 염색 바르는 동안 밑에 시간 볼 수 있잖아요. 케어 바릅니다. 고객님이 제 진심을 알아줄 때는 같이 하는 거고, 거절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거절을 두려워서 제한을 못하게 되면 영원히 커트만 하는 거죠. 제한하면 50%고 제한하지 않으면 0%고,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절받는 걸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똑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커트를 하다가 그때 이제 뭔가 문제점이 하나 보이거나 이 사람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머리를 맡기고 오는 거는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그런 하나하나씩 제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객님이 매장 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혹시? 아직 디자이너가 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디 매장을 가야 하지? 아직 자리가 안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장님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을 했거든. 그래서 원장님을 잘 뵙고 이 원장님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잘 되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